자, 매입 자료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자, 6번입니다. 불공제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구입 입력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할 건데, 자, 1월 14일 날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서 대표이사 출퇴근 그랜저 승용차를 4,545만 4,546원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외상으로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전자생계에서 수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승용차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즉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된대요. 그럼 여러분 이거 매입세 불공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매입에 불공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공급가액은 4,545만 4,546원 맞고요. 자, 부가가치세 요 금액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금액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다 차량 운반부에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할부로 구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외상으로 구입했네요.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미지급금 부채 증가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매입의 불공, 그랜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고정자산을 한번 바로 등록하기로 해볼게요. 자, 정액법으로 5년간 상각할 거고요. 자산명 그랜저 코드 번호는 요 끝에 2번으로 해서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언제 취득했어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1월 14일 날 취득했으니까 요 취득일자는 24년 1월 14일, 요 1월 14일로 24년 1월 14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액법이니까 정액법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액법으로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차량 운반구 고정자산 등록해서 확인하고 정액법 5년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으로 들어가서 내용연수에 5년을 다시 입력해야지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고요. 그럼 참고로 이제 우리 뒤에 가서 공부를 또 하게 될 건데요. 이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비용들 있잖아요. 이 승용차에 들어가는 수선비, 뭐 보험료, 이런 감가상각비, 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다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운행일지 같은 걸 작성해서 그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송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들을 또 집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메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등록해가지고 전표 입력할 때 이 업무용 승용차 코드를 걸면 이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집계가 되는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 교육용이다 보니까 그 기능이 지금 아직은 요 KLF 프로그램에서 어, 이게 열려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불공제로 입력을 해서 차량 운반구 그리고 고정사상 등록까지 같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고정사상 등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입력한 거를 화면을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우선은 여러분 KLF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계속 요 5,000번의 법인 조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매출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날짜는 1월 14일이었어요. 교재는 79쪽 보시면 됩니다. 1월 14일 날. 자, 여러분 생계하서 받았지만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관련된 건 매입에 그렇죠. 불공, 그랜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 금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4,545만 4,546원 여기 10%가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한테 구입했으니까 V번 눌러서 현대자동차 걸어주시고요. 전자생계하서 받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전자로 걸어주시고요. 1번. 자, 분계는 혼합으로 가서 자, 이게 불공제이기 때문에 전부 요 공제 못 받는 매입세까지 합쳐서 차량 운반구로 잡아주시면 돼요. 예, 적요는 이제 그랜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금액은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미지급금이죠. 자, 여러분 요 차량 운반구에서 금액 입력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라는 게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 번호 2번 000002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그랜저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취득일자는 올해 2024년도 1월 14일.
자, 우리 얼마에 취득했어요? 그렇죠. 공제 못 받는 매입세까지 합쳐서 여기 지금 5천에 취득했으니까 5천. 내역 연수는 5년. 그리고 정액법이라고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 주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메뉴에서 여러분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 고정자산 등록으로 들어가셔서 자, 차량 운반구 한번 조회 보겠습니다. 차량 운반구 조회 주시면 우리 포토트럭도 취득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랜저도 이렇게 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랜저 여러분 여기 들어와서 여기 내역 연수에서 오라고 하고 엔터를 한번 쳐 주셔야지만 이 감가상각비가 또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랜저 취득 광고까지 했고요. 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로 잘 되어 있으실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고정자산 등록까지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양가로 7번인데요. 사업과 무관한 매입자료 입력하기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어요. 자, 1월 15일 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식료품 천국에서 식료품 1,000만 원을 구입하고 전자생계화서 수령했대요. 자, 보통 예금 우리은행으로 지급을 했고요. 자, 이 기부한 거잖아요. 이 기부금은 특례 기부금에 해당이 된대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특례기부 단체거든요. 그래서 특례기부 단체에 해당이 돼가지고 특례기부금에 해당이 된대요. 자, 기부금 계정에다가 적요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식료품 기부라고 입력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거 사업을 위해서 매입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불공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자, 불공으로 하시고, 자, 공급가액 1,000만 원, 그리고 부가세, 매입세액 100만 원. 자, 근데 이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으니까 이 기부금 비용에 다 포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적요도 기부금에 이렇게 입력해 주기로 우리 했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기로 했고요. 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여기 우리은행이라고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여러분 뒤에 가면 이제 기부금 조정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자료를 불러와서 기부금 한도를 또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자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나요? 자, 메인 매출연표 입력 들어가서 자, 교재 보면서 해요, 여러분. 우리 교재 페이지는 몇 쪽이냐면 81쪽. 자, 1월 15일입니다. 자, 1월 15일로 들어가서 자, 매입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불공. 자,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기부금, 상품 구입, 가로 열고 특례 기부금. 이렇게 자료가 동일해야지 뒤에 가서 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료를 맞춰서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가 그럼 자꾸 말씀드리지만 결산해서 이걸 갖고 법인 조정하려고 하는 거니까 뒤에 가서 이 자료를 갖고서 법인 조정할 때 자료가 똑같아야지 여러분들도 듣기가 좋잖아요. 자, 이 기부금, 기부 상품 구입, 가로 열고 특례 기부금 이렇게 하기로 해요. 자,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부가세 100만 원. 자, 여기서 F2번 눌러서 자, 요 식료품 천국 이렇게 조회하시고요. 조회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전자생계안서 받은 거니까 여로 해주시고 분기는 혼합. 자, 차변에 기부금 공제 못 받는 100만 원까지 같이 기부금 비용 처리해 주시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입력해 주세요. 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식료품 기부 이렇게 하기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었죠. 이렇게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는데, 우리은행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은행 코드 걸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해당 그림처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부금 관련된 거, 이 사업과 무관한 불공제 매입도 또 입력을 해봤고, 자,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요번에는 또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나 봐요. 카드 결제해가지고 카드로 구입을 한 거예요. 자, 소프트웨어 카드 구입 거래 입력해가지고 1월 17일 날 주식회사 더존비즈온에서 위아고 프로그램을 1,0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구입하고 현대카드로 결제했다. 고정자산 등록에 000003 코드로 해서 정액법 5년 판관비로 해서 이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고정자산 등록도 바로 한번 이렇게 해보랍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입력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그럼 매입액 카가로 해서 입력하시면 되고, 공급가액 1,000만 원, 매입세액 100만 원. 자, 프로그램 산 거니까 여러분, 그렇죠.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으로. 또, 여기 보니까, 외상으로 카드로 산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미지급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매입액 카가, 그 다음에 여기 소프트웨어, 그쵸? 그리고 카드로 여러분 분기 유형을 걸어주시면 미지급금에 요 현대카드 여기 코드 건 게 자동으로 다 반영되니까 좀 빨리 입력할 수 있죠? 자,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 날짜는 여러분 지금 보니까 1월 17일입니다. 1월 17일로 들어가서 자, 매입액 카가입니다. 그렇죠? 매입액 카가 위하고 프로그램 샀고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매입액 카가는 여기 매입액 57번이네요. 57번 누시고요. 위하고 입력하시고 1,100만 원을 입력하면 이 1,000만 원과 100만 원이 구분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1,000만 원과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F2번 눌러서 더 좋은 비즈원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기 유형에서는 4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드로 뜨는데 주의사항은 이 신용카드 지금 현대카드로 구입했다라고 문제에 써 있어요. 그래서 현대카드 F2번 눌러서 조회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분기에서 이 현대카드를 건 상태에서 4번 카드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미지급금에 이 현대카드 코드를 바로 자동으로 걸어주죠.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현대카드 코드부터 걸고 그리고 분기 카드를 4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드사 거래처 코드까지 자동으로 걸립니다. 자, 이거 프로그램 산 거니까 뭐예요, 여러분? 차변에. 그렇죠. 소프트웨어죠. 자, 이거 고정자산 등록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렇게 해서 금액 1,000만 원 입력하고 엔터 치면 여러분들은 아마 고정자산 등록하라고 뜰 거예요.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 뜨면 우리 요 번호 아까 교재에서 몇 번으로 하기로 했냐면 000003 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언제 취득했어요? 1월 17일 날 취득했고 이 100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이니까 1,000만 원만 취득원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라고 제가 제시를 했죠.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우리 프로그램에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소프트웨어를 한번 조회해 볼게요. 자, 소프트웨어 조회해 보세요. 소프트웨어 여기 조회해서 들어가서 자, 여기 000003 위하고라고 해서 여기 자료가 불러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상 내용 요소를 한번 입력을 해줘야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 요소에다가 5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감가상각금액 인식해야 될 200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맞지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괜찮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불공제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도 입력했고, 그렇죠? 또 기부금과 관련된 불공제 매입 자료도 입력했고, 또 소프트웨어 카드로 매입한 것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교재는 페이지 83쪽을 보시면 되겠네요. 자, 페이지 83쪽을 한번 펴볼게요. 자, 페이지 83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하라고 해놨으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소프트웨어까지 다 입력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소모품 구입했을 때 현금 영수증 수취했을 때 이렇게 소모품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수취했을 때 한번 입력해 보는 거예요. 1월 18일 날 오피스 나라에서 사무용품을 1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현금 구입하였다. 자산처리법으로 하라는 건 뭐예요? 소모품 B로 하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모품으로. 자,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받았을 때는 매입에 현가로 해주시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공급가액 자료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시면 110만 원 입력하시면 100만 원과 10만 원이 분리됩니다. 자, 그리고 자산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소모품, 그리고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해서 요거 현금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입력해 주시면 현금 계정이 대변으로 들어가요.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날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월 18일이네요. 1월 18일. 자, 그럼 매입에 현가로 해주시는 거예요. 매입에 현가. 자, 여기 있네요. 매입에 현가. 자, 그 다음에 품목은 뭐예요, 여러분 보니까? 사무용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용품. 자, 그 다음에 공급대가 입력하면 110만 원 입력하면 100만 원과 10만 원이 구분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구입했는지 봤더니 오피스 나라에서 구입했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F2번 누르신 다음에 오피스 나라 조회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붕괴는요. 붕괴는 현금으로 구입했대요. 그럼 여기 1번 현금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변에 상품이라고 뜰 거예요. 그럼 그 상품을 뭘로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소모품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출금으로 해서 현금이 대변에 입력이 된 겁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잠깐 멈춰놓고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쭉쭉 입력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했고, 이제 10번입니다. 종업원 회식비를 카드로 지출했대요. 자, 1월 19일 자금성에서 공장 직원과 본사 직원 회식을 진행하고 회식 때 190만 원, 부가세 별도로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19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본사 직원 회식비고요. 90만 원은 제조부서 직원 회식비래요. 그럼 우리 입력할 때, 자, 이게 만약에 접대와 관련된 거다 그러면 공제가 안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생계안서 받은 건 아니니까 카드로 이렇게 전표를 받았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죠. 이게 접대다 그러면은. 근데 이거는 복리후생비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니까 이럴 때는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걸 입력하는 게 바로 매입의 카가예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된 금액 190에다가 여러분 19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190에다가 19만 원 더하면 209만 원이 나오네요. 그럼 209만 원 공급가액자리에다가 입력하면 190과 19만 원으로 분리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복리후생비 처리할 때 100만 원은 본사 직원 거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로, 90만 원은 제조부니까 500번 때 제주경비로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9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이고 카드니까는 아직 돈 안 나갔잖아요. 미지급금 이렇게 부채로 잡아주시고, 자, 여기 미지급금에는 국민카드가 이렇게 걸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카드 코드 걸고 분계를 카드로 하면 요 또 미지급금에 국민카드가 자동으로 걸리죠. 그럼 여러분 요 차변에 있던 상품만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날짜는 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교재 1월 19일이래요. 1월 19일입니다. 자, 매입의 카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책에 있는 그림하고, 자, 여기 화면하고, 자, 그 다음에 직원의 식비 이렇게 키워드 입력하고, 자, 여기다가 209만 원 치면 190만 원과 19만 원으로 분리가 되고요. 자, 어디서 회식했어요? 자금성이라는 곳에서 회식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카드사 국민카드로 결제했대요. 지금 국민카드로 이렇게 결제했대요. 자, 우리 분계를 4번 카드를 눌러주시면 차변에 상품으로 해서 요 미지급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차변에 있는 거를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판매비와 관리비는 100만 원이고 또 제조와 관련된 건 90만 원이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입력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또 볼게요. 이번에는 또 공장 기기장치를 구입했는데 카드로 매입했대요. 자, 1월 20일 날 공장에서 사용할 기기장치를 주식회사 기계제작에서 1,32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현대카드로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기기장치 구입한 거니까 여러분 부가세 포함이니까 1,200이 기기장치고 120은 부가세 대급금이죠. 카드로 매입한 거니까 매입의 카가 똑같이 하는데, 자, 여러분 이거는 또 기기장치니까 고정자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코드 번호 000004 정률법 내용수 5년으로 해서 고정자산에 바로 등록해 보래요. 그리고 등록한 다음에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이 기계와 관련해서 600만 원으로 이식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요 금액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입의 카가로 해서 기계 구입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처 코드 기계 제작 걸고 여기 현대카드 코드 건 다음에 카드로 해주시면 이렇게 미지급금에 현대카드가 걸리고요. 상품 계정만 기기장치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금액 입력하면 고정자산이 뜨니까 고정자산 간편 등록에서 등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매입 주전표 입력 열어주시고요. 자, 날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날짜가 1월 20일, 1월 20일로 들어가시고, 자, 매입의 카가로 해서 똑같이 입력해 주세요, 화면하고. 해답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계 구입.
자, 여기다가 1200과 120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누구한테 구입했느냐? 기계 제작이라는 거래처에서 매입했대요. 그래서 F2번 눌러서 이렇게 거래처 코드 조회해서 기계 제작으로 코드를 걸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어디 카드사인지 걸어 주셔야 되겠죠? 이거 어디 카드사예요? 현대카드라 이렇게 돼 있죠? 현대카드 걸고 붕괴 유형은 4번 카드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미지급금으로 요 위에 건 카드사 코드가 걸립니다. 그럼 우리가 상품이라고 돼 있는 것만 지금 기계 산 거니까 그렇죠. 기기장치라는 자산으로 기록해서 엔터를 치면 이게 지금 유형자산이니까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 나오겠죠. 그러면 자 000004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요 번호로 등록해 주시고요. 자, 언제 취득했어요? 지금 1월 20일 취득했고, 자, 취득한 금액은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 기기장치 지금 1200이니까 1200 넣어주면 되는 거고, 자, 이건 정률법으로 하기로 했대요. 제가 거기 책에다 써놨지만, 정률법으로 내용연수 5년간 하기로 했으니까, 정률법, 그리고 5년. 그리고 이거는 지금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500번대로 구분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기계장치라고 이렇게 조회해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된 걸 불러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정률법 맞게 잘 하셨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내용연수 5년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5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541만 2천 원이 감가상각 된다라고 계산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회사는 600만 원으로 감가상각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럼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사용자 수정을 누른 상태에서 요걸 600만 원으로 해주면 우리 감가상각 결산자료 입력할 때 600만 원으로 불러오게 돼요. 그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지문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자, 그래서 고정자산 창이 나타나니까 등록해봐라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다시 5를 입력해서 요 계산을 해주되 요 541만 2천 원 이거를 회사 계상액을 이 금액이 아니라 600만 원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으니까 600만 원으로 직접 여러분이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500번대로 하기로 했고요. 이렇게 해서 기기장치 구입한 것까지 입력을 해봤습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밑에 보니까 공장 기계장치 수리비에 대해서 카드로 매입을 했대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니까 1월 21일 날 주식회사 수리센터에서 공장 기기장치 수리를 했대요. 그래서 70만 원인데 부가세 별도로 이제 77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대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자, 이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대요.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걸 수익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자본적 지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적 지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이건 기기장치예요? 아니면 수선비예요? 수선비죠. 그렇죠? 비용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공장 기계니까 500번대 제주 경비로. 자, 그리고 7만 원만큼 뭐예요? 부가세 대급금. 자, 카드로 했으니까 돈이 바로 안 나가잖아요. 대변에 그렇죠. 미지급금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자, 이렇게 매입액 카가루에서 여기 수선비 7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대카드 미지급금으로 해서 현대카드로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하는 거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그러면 매일 매출연표 입력으로 가서 며칠입니까? 여러분 날짜가 1월 21일이네요. 자, 매입액 카가 기기장치 수리 77만 원 치면 금액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70만 원과 7만 원 그리고 F2번 눌러서 수리센터라고 조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붕괴는 여기 여러분 현대카드로 매입했으니까 현대카드 코드 걸고 붕괴해서 4번 카드 걸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미지급금에 현대카드가 걸리고요. 상품이 아니라 이거 뭘로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기계 수리했는데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수선비. 근데 공장 제조니까 500번대 제조 원가로 반영해 주시고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매입 자료 입력하는 거
한번 마무리해봤어요, 여러분. 자, 이 양이 만만치가 않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산을 해서 이걸 갖고 또 이제 조정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강의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멈춰 놓으면서 책 해답 보면서 이렇게 입력을 꼼꼼히 다 해야 됩니다. 책 해답하고 똑같이 꼭 부탁드릴게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